보드게임 개발자 저스틴 오입니다. 지금 현재 젠블로는 15명의 식구와 함께 이렇게 보드게임을 재미있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유명한 IP와도 결합해서 그래서 해외에도 수출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한 100여 종 정도의 그 보드게임을 개발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드게임 개발사가. 소비자가로 환산한 매출은 대략 한 400억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요.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회사의 실속이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어떤 최근의 작품으로는 신비 아파트와 관련된 보드게임 시리즈들을 쭉 냈고요. 그리고 BTS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라온 위드 BTS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글을 또 해외에도 알리고 국내 BTS 팬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 라온, KBS 라온 우리말 겨루기, 네, 그런 KBS 프로그램과도 결합한 콜라보로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쿠키런 킹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바일 게임을 보드게임화해서 그래서 국내에서 소셜 펀딩으로 국내 제작 게임으로는 가장 큰 금액과 개수 4억 가까이 펀딩도 모금을 해서 지금 이제 제작해서 나눠드렸고 이렇게 다양한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보드게임 개발사입니다. 창작자의 창업 경험담. 네. 첫 번째는 보드게임 개발자 저스틴 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겪으셨던 학창시절 겪고 꿈이 뭔지 아직 결정도 안 된 시기에 대학 생활을 하고 그냥 CPA를 공부를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 IT 회사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 다만 그때 머릿속에 있었던 건 정말 무언가 내 아이디어를 내 오준원, 저스틴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정말 평생 갈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어려서부터 뭐 오락실도 경험이 있었고 뭐 펫게임도 해보고 대학생 때는 뭐 펌프나 DDR, 이지2 DJ, 짬짬이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디아블로 이런 경험들을 쌓으면서 게임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취미 생활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상당히 좋은 컨텐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쪽으로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좋아했던 컨텐츠들이 한두 명이 만들 수 없는 상당한 대작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2002년도 보드게임 카페를 가면서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이런 현대적이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런 굉장히 스마트한 게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세계적으로도 시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실행을 좀 빨리 하게 됐습니다. 틈새를 좀 찾아보고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운 게임은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젠블로라고 하는 게임을 처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아크릴 그 조각들을 그 공장에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붙이고 만지면서 게임 규칙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돈이 없던 시절이죠. 네, 처음에 창작을 할 때는 누구나 다 겪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모은 돈, 그 다음에 뭐 빌리는 돈, 아니면 기보나 신보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돈,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게 되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은 내 머리에서 다 나오면 비용은 많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게임 이름도 잼 블럭스 그 두 개를 합쳐서 젠블로라고 제가 만들고 로고도 만들고 로고도 직접 연필로 그려서 그대로만 따달라, 뭐 도안으로 들어가는 그림 이런 것도 제가 다 구상을 해서 요청을 하면서 비용을 많이 줄였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작품의 대량 생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웹이나 앱으로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만드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만드는 시간 그리고 이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고난의 첫 시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넘겨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비용 안에서 만들 수 있도록 잘 어떤 방식으로든 완성을 해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비용은 항상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2배 이상 나온다. 이것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애써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배 이상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예산 대비로 창작을 하는데 얼마나 쓰면 될까요? 네, 저는 러프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3분의 1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 3분의 1 정도는 제작비로 쓰고 3분의 1 정도는 기타 관리비나 인건비 같은 걸로 두고 3분의 1은 이제 홍보나 마케팅 등등 사용해야 될 돈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만들고 난 이후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출시할 이 작품이 속해 있는 이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황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불황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호황일 때는 경쟁자가 많고 도전하는 쪽이 불황이거나 혹은 태동기일 때도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니면 많이 죽어 있어서 힘든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플랜을 짜셔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저는 보드게임 카페가 2003년에 상당히 많이 없어지던 굉장히 암울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많이 모르다 보면 수업료를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할 때도 저는 수업료를 많이 냈고요. 마케팅을 할 때도 수업료를 많이 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2005년도경에 KBS 드라마에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PPL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500만 원,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PPL을 감행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PPL만 해서는 안 되고요. 5초, 10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앞뒤로 많은 어떤 온라인, SNS의 어떤 부수적인 홍보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 붙어야지만 효과가 좀 있을까 말까 한 것이 PPL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다 수업료가 되기 마련이라 여러분들 수업료 많이 내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조언들을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작비를 너무 많이 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들을 정말 3년 정도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가고 대회도 만들고 카페도 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마케팅을 직접 발로 뛰었는데요. 때로는 제작자가 창업가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순간들도 상당히 자주 찾아온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시장은 좀 암울했었는데요. 카페가 막 다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 제가 상당히 그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넓은 세상을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했던 그 시도가 저는 그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06년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보드게임 박람회가 SN에서 열리는 스피엘이라고 하는 박람회였는데 거기 가면서 그리고 그 박람회에서 2006년, 7년, 8년 완판을 시키면서 굉장히 큰 원동력을 얻게 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전하고자 하는 그 시장에 있어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어딘지도 좀 파악을 하면서 그쪽의 동향도 살피고 그쪽 시장도 경험해 보시는 방법들을 찾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자의 욕심이 자꾸 커지다 보면 작품에 대한 어떤 완성도나 제작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대작이 되고 시장성이나 대중성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젠블로 딜럭스라는 게임을 초창기에 만들어서 욕심을 한껏 담았었는데 나중에 2006년, 7년에 보급형으로 만들었던 젠블로 작은 버전이 해외에도 수출되고 지금 훨씬 큰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성, 대중성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접근성인데요. 제가 만드는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파티 게임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톡톡 우드맨이나 블링블링 잼스톤이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냈고 해외 수출도 좀 더 쉽게 됐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용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레고인데요. 이 레고 조각들을 가지고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저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품에 있어서의 범용성도 함께 만드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범용적인 측면에서의 작품 어떤 식으로 만들까? 고민도 물론 쉬운 고민은 아닙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 온 국민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재외동포들이 사용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은 많이 배우고 있는 이 한국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뭔가 게임을 만들면 진짜 범용성이 있겠다 싶어서 2008년부터 연구해서 2010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자음모음, 우리는 통글자로 쓰면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을 자음모음으로 다 분해해서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조합하고 다시 분해하고 하는 방식으로 영어에 그 애너그램이 있듯이 한글에서는 애너그램이 어렵죠. 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 애너그램을 영어에 있는 애너그램처럼 아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한글 보드게임 라온을 만들었고 지금은 그 범용성 덕분에 이 라온의 다양한 시리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성이나 대중성, 접근성을 생각하면서 쉽고 간단하게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불법 복제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창작물은 항상 불법 복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만들 때부터 상표 등록, 의장 등록, 실용신안, 특허, 그 다음에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불법 복제를 막 하는 회사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돼서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을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됐고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서 결국은 1심에서 승소하는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작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투쟁, 그런 전투도 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뽑고 내 식구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창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분야이고 끝까지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는 그 내내 우리가 잘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보드게임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보드게임 개발자이지만 창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창업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